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캐스트 2013 주간 이슈 전망 시간입니다. 저는 정치부 성한용 기자입니다. 안철수 교수가 드디어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김무성, 이완구 이런 분들과 함께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 취임 선서를 하고 인사말도 했습니다. 이제 안철수 의원이라는 호칭이 새로 생겼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제부터 무엇을 하게 될까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는 300명입니다. 국회의원이 된 것으로 만족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정치의 구심점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까요? 오늘은 국회의원 안철수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정치부 하호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겨레 캐스트에 처음 나오셨는데 먼저 자기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한겨레 정치부 정당팀에서 야당을 맡고 있는 하호영 기자입니다. 자, 하호영 기자, 안철수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뒤에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먼저 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일단 보좌진 구성을 마쳤고요. 국회 상임위 배정을 놓고 고심 중입니다. 노회찬 전 의원이 정무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정무위원회는 금융권을 다루는 그런 네. 상임위원회입니다. 자, 안철수 의원은 어느 상임위원회로 배치가 될 예정인가요? 안철수 의원은 지금 현재로서는 교육위원회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분분한데요. 일단은 노회찬 전 의원이 몸담았던 정무위원회로 가려면 주식 보유자 백지 신탁 의무,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무위원회가 금융권을 다루기 때문에 거기 그 상임위에 있는 의원들은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에 백지 신탁을 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정무위원회는 좀 어렵겠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지금 재산이 어느 정도 되신가요? 일단 안랩의 주식만 보자면요, 1,0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걸 백제 신탁한다고 그러면 그 안랩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한테 난리가 나겠군요. 그렇죠. 예, 본인이 만약에 그 백지 신탁을 하는 경우에는 안랩 주가 때문에 투자자 때문에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외교통일위원회로 가기 위해서 박주선 무소속이죠. 박주선 네. 의원한테 좀 상임위원회를 바꿔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의사타진을 했다 이런 뉴스도 있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안철수 의원 쪽에 확인을 해본 결과는요. 안철수 의원 쪽에서 직접 연락한 것은 아니고요. 안철수 의원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송호창 의원 있죠. 네. 그분의 보좌진이 박주선 의원 쪽 관계자에게 네. 보좌진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켜줄 수 있겠느냐, 예, 바꿔줄 수 있겠느냐. 예.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박주선 의원 쪽에서는 특히 남북 관계 문제에 굉장히 오랫동안 천착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거절당한 것이군요. 예, 거절당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조금 더 본질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만들 것이다 이런 네. 관측이 많은데, 자, 하호영 기자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만들까요? 만들지 않을까요? 신당을 만들 것으로 봅니다. 사실은 그것이 필요하고요. 왜 그렇게 보십니까? 안철수 의원이 그 의원을 시작하고 아마 가장 필요한 것이 당이다라고 느꼈을 겁니다. 상임위 결정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앞으로 법안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까지 모두 다 이게 당이 필요하고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라고 본인은 느꼈을 겁니다. 그렇군요. 예. 자, 신당을 만든다면 시기도 중요할 텐데요. 네네. 지금 아무 준비도 없는 상태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신당을 마음만 먹으면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는 상태로 봐야 됩니까? 신당을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가가 사실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일반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의 형태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한 상태고요. 10월 재보선에서 안철수라는 이름을 걸고 나간 후보가 얼마만큼의 의석을 확보하느냐, 그리고 민주당이 호남에서 얼마만큼 영향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안철수 신당이 언제 등장하느냐, 그리고 어떤 규모로 등장하느냐가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안철수 신당에 대한 일반 유권자들의 기대치는 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진다면이라는 가정하에 물어봤을 때 민주당보다 훨씬 지지율이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네. 자,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왜 그렇게 높을까요? 일단 안철수 현상이 현재 진행형이고요. 네. 말 그대로 새 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겠죠. 민주당이 좀 못하는 탓도 있겠죠.
물론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역별로 보면 서울하고 대구 경북 쪽에서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가 좀 높고요.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항목에 대한 지지가 높고,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입당을 해야 한다 이런 여론도 만만치 않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던데, 이렇게 지역별 편차가 있는 현상, 이런 원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주목할 만한 것은 안철수 신당 자체가 영호남을 통틀어서 지지율이 높다라는 것에 사실은 주목을 할 만한 것 같고요. 다만 호남에서는 민주당 입당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상당수 보이는 것은 민주당에 대한 정통성을 인정하고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그런 요구가 변화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네. 정당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새로운 정치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당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는 새 정치가 무엇이냐,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중에는 3대 불가사의라는 게 있는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 경제가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고 본인도 잘 모를 것이다. 네. 안철수 의원의 새 정치 역시 아무도 모르고 본인도 아직 잘 모를 것이다. 또 김정은이 어떻게 할 것인지, 김정은의 마음 네. 외부에서 알 수도 없고 본인도 잘 모를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네. 자, 하호영 기자는 안철수 의원의 새 정치가 네.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헌정치의 반대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헌정치의 반대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부감을 느낄 만한 국회의 행태, 그것의 모든 반대가 새정치입니다. 사실 범주가 애매하죠. 그래서도 새정치가 뭔가라는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캠프 해단식에서 이런 이야기를 안철수 의원이 직접 했습니다. 새정치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주는 것, 그런 것들은 모든 정치하는 분들이 다 말씀하신 것인데, 문제는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하는 것. 결론은요, 새정치는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이다. 약간 허무하죠. 기존 정당하고 기존 정치인들이 예. 실천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네요. 네. 자, 안철수 의원이 국회의원이 됐고 네. 앞으로 신당을 만들면 또 역시 그 헌정치, 네. 구정치에 편입되는 건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것을 둘러싸고 언론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법안을 내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의정 활동을 하는지 아마 세세하게 들여다볼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결국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질 것인지, 또 만들어져도 민주당을 대체하는 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모든 것이 사실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인 역량에 달린 네. 일일 텐데요. 작년 대선 국면에서 보여준 그런 정도로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하호영 기자는 안철수 의원이 이번 재보궐선거를 치르고 네. 국회의원이 되는 장면을 네. 현장에서 봤는데요. 네. 작년 대선 주자 때하고 좀 뭐가 달라졌던가요? 단적으로 이 점은 달라졌습니다. 시장을 돌면서 대선 후보 시절에 인사를 하면 후보들이 관례적으로 뭘 하나씩 사지 않습니까? 특히 그렇죠. 먹거리를 사면은 안 후보는 이렇게 먹지 않고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네, 하셨습니다. 차마 이제 먹질 못하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가리는 게 많아가지고 옆에 수행하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제가 현장에서 목격한 바로는 이제 자주 먹습니다. 네. 네, 그걸 가리는 게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제 그리고 정치인이 돼 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실제로 뭐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뛰어갔다고 하는 것처럼 스킨십도 많이 좋아졌다라고. 보면은 저희들도, 그러니까 출입하는 기자들도 보면은 그 스킨십 측면에 있어서는 많이 좋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를 혼자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안철수 의원이 누구와 함께 정치를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네. 안철수 의원 최측근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이른바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의 지금 정치 세력화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데요. 일단 정책 측면하고 정무적인 측면하고 구분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정책 측면에서는 현재 연구소를 만들고 계시는 것으로 모든 언론이 예측하고 있는, 뭐 그게 또 사실이라고 하는 중심 인물이 있습니까? 예, 연구소에?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아, 그렇군요. 거기 중심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홍종호 교수 계시고요. 네. 그 두 분이 주도를 해서 앞으로 안철수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는데 대부분의 정책을 생산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의정 활동을 하거나 신당을 만들 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무적인 부분은요? 지난 대선 캠프에서 법률 지원단장을 했던 강인철 변호사, 강인철 변호사, 그분을 포함해서 금태섭 변호사, 금태섭 그리고 변호사, 예, 조광희 변호사. 조광희. 이분들이 상황실장과 비서실장을 하셨죠. 세 분 다 변호사들이시네요. 네, 변호사 그룹이라고 보통 통칭합니다. 네. 네네. 이분들이 사실은 정무적인 판단들에 대한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과 함께 민주당 출신의 일부 인사들이 정무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변호사 그룹을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도 사실은 정치를 잘 모르는데요. 변호사 그룹도 정치를 잘 모르는 분들 아닌가요? 과연 정치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기자들이 기존의 정치권을 출입하던 식의 언어를 구사하면서 그런 흔히 정치문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것이 말 그대로 새 정치인이고 그리고 정치권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이 정치문법을 익혀서 그 정치권의 변화를 가지고 와야 하는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호영 기자가 사실은 정치부 출입한 지 얼마 안 된 기자이기 때문에 네. 기존 저처럼 정치부에 오래 있던 기자하고 다르게 새 정치에 좀 더 적응 가능성이 높은 기자라고 네, 저는 보는데요. 네. 자, 좋습니다. 하호영 기자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안철수 의원의 새 정치 성공할 확률이 몇 프로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70% 주겠습니다. 네. 매우 높죠. 왜 그렇게 높게 주시는 거죠? 성공의 기준인데요. 저는 그 안철수가 성공을 하느냐의 기준에서 대통령이 되느냐 아니면 대선 후보가 되느냐는 너무 먼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안철수 신당이 뜨느냐 마느냐를 성공 기준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신당이 뜬다라고 하면 기존 정치권에 분명한 변화의 가능성이 있을 거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안철수로서는 분명하게 정치권의 희망으로서 충분한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해 5월에 안철수 당시 교수였죠. 대통령 후보로 나설 자격이 과연 있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칼럼을 쓴 일이 있습니다. 안철수 교수는 훌륭한 사람이지만 국회의원을 한 번도 안 해본 무경험자가 가장 중요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뭔가 좀 옳지 않다 이렇게 봤습니다. 당시는 민주당의 후보가 결정되기 훨씬 전이었는데요. 그때 그 칼럼 때문에 나중에 제가 문재인 후보 편을 들었다 이렇게 좀 어이없는 오해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또 당시에 한겨레 신문사 안에서도 안철수 교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 5월에 쓴 칼럼의 제목이 안철수 대통령은 없다 이런 것이었는데요. 회사 안에서 다른 칼럼 필자가 안철수 대통령은 있다 이렇게 칼럼을 쓴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철수 현상은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한국 사회가 참 다루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국회의원이 된 것은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정치를 잘 학습해서 제대로 된 새로운 정치인으로 성공하고 또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새 정치, 좋은 정치의 내용을 과연 어떻게 채워가는지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를 주제로 진행하는 한겨레 캐스터 2013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호영 기자가 도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부 성한영이었습니다.